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ROTC 학생 군사교육단이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 초급 간부 양성으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해온 ROTC입니다. 60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았다. ROTC가 배출한 초급 간부가 지금까지 무려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ROTC 학군단과 함께합니다.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산실입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ROTC가 또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함께 모셨는데요. 그리고 이 세 분 모두가 네. ROTC 출신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기수별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ROTC 6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군 15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회장 박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ROTC 막내 21기 청주대학교 박효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대한민국 ROTC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학생 군사 교육단 ROTC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직접 ROTC는 이런 곳이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오래되신 김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제가 이 ROTC 올해가 금년에 60주년이라 지금 이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학군단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학에서 2년 동안 군사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전공을 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을 우리가 ROTC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방의 약 7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국가의 간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학 생활을 군사 교육도 받고 또 자기 전공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의 엘리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961년에 이제 창설이 됐잖아요. 특별히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ROTC 하면은 대학 캠퍼스에 딱 저 각 잡고 말이죠. 가방에 각 잡고 딱 정복 입고 이렇게 딱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다 주목이 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 ROTC 잡으면 이제 ROTC만의 자부심, 끈끈한 뭐 동기에 우리 또 막내 우리 박 교수님이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ROTC 중앙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예. ROTC 중앙회는 1990년 2월 28일 ROTC 예비역 중앙회로 창립이 되었고 1963년에 인관한 1기부터 올해 인관한 59기까지 학교 장교 출신 약 한 22만 명의 회원과 육해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119개 학군단에 후보생 8천여 명, 전국 19개 고등학교 주니어 ROTC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ROTC 중앙회는 국가 발전 및 대국 및 봉사활동과 동문 및 후보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은 국가 안보 및 통일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한미 우호 협력 체제 강화와 ROTC 조직 역량 강화, 회원 복지 및 권익 보호, 우수 후보생 확보 및 인재 발굴 지원, 동문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입니다. 네. 예, 특히 우리 학군 사관 후보생들이 미국의 최대 ROTC 학교인 텍사스 A&M 대학에서 매년 리더십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니어 ROTC 제도를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ROTC 또 중앙회 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박 교수님, 네.
창설 60주년 당시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대학도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19개 대학이나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번 발자취 좀 되짚어 주세요. 네. 네, 지금 김영래 교수님이 그 모두에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리셨는데 사실상 한국군이 창설된 이후에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산실이 조선경비대 훈련소라고 이제 현재 육군사관학교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중에 종합학교 육군 종합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간부 후보생 제도가 사실상 전체의 그 장교의 산실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1957년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데커 사령관이 오셔서 야 미국의 ROTC 제도가 있는데 이걸 한국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연구 검토되다가 1961년도에 16개 종합대학의 학도 그 군사훈련단 네. 이러한 명칭으로 이제 최초에 만들어졌고요. 이 창설을 해갖고 2군 예속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사령부나 아니면 2군 사령부 이제 예속으로 있다가 이것을 이제 1964년도에 학군단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정식 ROTC 제도가 이제 되면서 네.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1971년도에 이제 그 학도 호국단을 학생군사교육단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그 ROTC 제도는 이제 병역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 목적이 명확하게 이제 명시돼 있던 최초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단기 장교를 양성하겠다 네.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이제 예비군 동원 시에 소요되는 인력 그것을 이제 예비역 장교를 선발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증가되는 장교의 손실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시작된 거. 그래서 이제 ROTC라는 명칭 갖고도 그 말씀하셨듯이 예비역 장교단을 이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그런 논리가 돼 있습니다만 73년 이후에는 사실 그 장기하고 복무 연장하는 우수 장교를 양성하는 네. 그러한 장교 양성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 ROTC 되는 거 경쟁률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ROTC는. 뭐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하기 앞서서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뭐 약간 뭐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당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셨어요? 이 ROTC 지원했을 때 그 당시 회장님. 네, 저는 1977년도에 인관을 해서 화전에 있는 우리 육군 3사단 쌍용연대 1대대 이중대 3소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네. 그때 경쟁률 얼마나 되셨어요? 그때 궁금한데. 경쟁률 그때. 우리 회장님 그때 당시. 경쟁률은 뭐 그때 많은 인원이 경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대 1이라고? 100대 1 정도? 100대 1은 아니었고요. 아이고 너무 심하다. 대단하신 네. 분이네. 네, 아무튼 예, 그렇죠. 예. 예. 네. 더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장흥 근처에 있는 일용봉의 그 교고지 소대장으로 소대원들의 화학과 안전관리를 명받고 네. 책임을 지고 제가 소대장 근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생활하면서 터득한 그 솔선수범과 우리의 그 폭력 리더십 또는 책임감 도전 정신 같은 사회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ROTC의 기본 정신을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배웠고 후보생 생활을 하면서 배웠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게 ROTC를 선택한 건가 라고 제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제 아들 또한 저희 그 일가 친척을 통해서 한 35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저희가 그 51기 ROTC로 제가 오, 하느라고 예. 대를 이어서. 굉장히 애를 네. 많이 썼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사실 ROTC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에서 시작이 됐을 때는 예비역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이 해외에서 도입돼서 한국에 오더니 이게 이 현역 장교로 복무를 하는 약간 좀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K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나 운영 체계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도는 그 미 육군이 1819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896년도에 이제 모릴 액티 법안이라고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학에서도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교 양성에 산실이 됐던 건 1919년, 16년도에 미 국방방위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1917년도에 최초로 그 게티스버그 대학에서 ROTC가 설치되고 양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1919년도에 최초의 어떤 예비역 장교 133명이 이제 출발한 게 미국의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상 그 선발 자격이 지금도 아주 그 명확한데 뭐 그 평균 학점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또 가해 활동에 참가, 체력 적합자에서 가장 그 건전한 그런 청소년들로 해서 장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이런 미국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학교 교육하고 병영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저희는 그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예. 초급 장교를 충원하는 거하고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개념이 제일 큽니다. 네. 두 번째는 장학 혜택을 많이 줍니다. 장학 혜택을 줘가지고 장학 혜택하고 취업을 주니까 ROTC 쪽으로 인력이 많이 이제 모이는 그런 제도가 있고 여학생을 많이 또 채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하고 좀 제도가 좀 약간 좀 한 게 복무 연장 기간이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장학금을 수혜받은 인원은 그 군 현역 복무를 4년 하고 그다음 예비역 복무를 그 5년 하고, 그래서 4년 하고 8년을 하게 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학자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 기간도 줄여주죠. 그리고 예비역 복무 기간도 길게 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미국 제도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한미국 ROTC의 어떤 운영 체계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또 ROTC 이 명칭이 ROTCion이라고도 계속 부르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군복무를 할 때는 초급 장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금 강조해 주신 대로 또 전역 이후에는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축이 되어 왔다는 자부심이 그 내용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오늘날 사회 각계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그 현황은 어떤지, 지금 회장님도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저희 그 60년의 ROTC 역사 속에서 22만 ROTC하는 현역 시절에는 호국의 간성으로서 155마일 전선을 비롯한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전역 후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계각층의 포진에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ROTC 하면은 가장 먼저 리더십을 떠올리는데, 학군 장교로 임관 후 소대장 또는 지휘자를 경험하면서 부하를 지휘 통솔해 본 우리 ROTC안들은 책임감과 조직에 대한 애착,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사회로 진출해서 일반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를 로서 각광받으면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차관, 기관장, 그다음에 대학 총장, 기업 최고의 전문 경영인, 언론 및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육군참모총장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님도 ROTC 출신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ROTC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공헌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뭔가 그 초급 간부로서 쌓은 책임감과 리더십 뭐 이런 게 좀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 우리 막내 우리 저 21기 우리 박 교수님 잘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잘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ROTC 선배로서 보는 바람직한 초급 간부의 자질과 리더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ROTC 출신들은 무슨 그 솔선수범하는 거. 우리가 ROTC를 리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리더라고 그러는 게 앞에서 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그러는 것은 솔선수범하면서 자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결국 우리 국민들도 전방에서 우리 초급 장교들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우리 후방에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면 그 초급 장교들은 소위 그 솔선수범, 희생정신, 그리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는 그러한 그 초급 장교로서의 그러한 그 자질이 저는 리더십의
에센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 얘기하는데 옆에서 우리 후배님들이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대단해. 지금까지도. 야. 그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네. 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 존경과 존중이죠. 그죠. 뭐 제가 어디를 가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런 이 기조 때문인지 장교단들은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부심 하면 ROTC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군 사관 출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회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학군단을 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가족이 함께 ROTC를 지원해서 복무하는 사례, 김 교수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그 ROTC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ROTC 6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8개월 동안 ROTC 60년사에 대한 역사를 쭉 이제 발간했거든요. 아주 ROTC 출신들이 프라이드나 자긍심이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는 이기생이 하나 있는데 그 이기생 선배는 자기 동생 사형제가 있는데 본인까지 5형제지요. 이기생이 제일 위 형제고요. 동생은 8기, 그다음에 또 10기, 18기, 22기 5형제가 네. 다 ROTC입니다. 오. 그리고 아주 뭐 지금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좋은 일들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의 경우는 이제 ROTC가 지금 지난 2월 달에 59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딸, 아들 네. 3대가 ROTC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의 경우는 할아버지가 3기생, 그리고 아버지는 31기, 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인관은 59개. 그래서 3대가 ROTC가 인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최근의 경우는 ROTC가 또 여대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그 부부 ROTC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부부 ROTC가 탄생했는데 부부 ROTC의 경우는 이제 전방의 선후배로서 소대장 교대 임무를 하다가 서로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기 신랑이 한 해 선배고 그다음에 또 한 해 후배인 여성 ROTC 해갖고서는 이제 그 부부 ROTC가 생긴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자 뭐 또는 뭐 삼남매 뭐 그런 경우는 뭐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ROTC 출신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든가 또 가정생활을 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우리 할아버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배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네. 또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ROTC의 하나의 자부심이고 또 긍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시아버지 며느리 요건 없나요? 요건 없을까요? 조사 안 됐죠? 시아버지 그거는? 아직 그 경우는 있겠죠? 예, 있지요. 그것도 있겠죠. 이제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의 경우는 여성 ROTC가 해병대를 지원해 갖고선 해병대 헬기 조종사도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군에서는 초급 장교로서 또 전역에서는 예비군의 지휘자로서 또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ROTC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창설 60주년을 맞은 ROTC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60년대 초반 부족한 초급 장교와 예비 전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된 ROTC. 이후 긴 세월만큼이나 문무를 겸비한 장교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두루 배출해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 발휘하고 있으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설 60주년 ROTC 빛나리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60년 ROTC에서 배출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학군 장교 수만 약 22만 명. ROTC는 그야말로 초급 장교 양성의 산실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이가 있었으니 육군 소위로 임관해 ROTC 최초로 사성 장군까지 역임한 고 박세환 예비역 육군 대장. ROTC 1기로 마지막 순간까지 ROTC 발전을 위해 힘써왔던 그는 지난 3월 별세했습니다. 그렇다면 ROTC 출신으로 누가 가장 먼저 합참의장을 맡게 됐을까요? 그 몫은 2기인 김진호 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20년 만인 21기인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는데요. 이때까지도 육군 참모총장의 벽은 누구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드디어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 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 국방부에서는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둔 인사임을 강조하며 ROTC 23기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로써 남영신 대장은 ROTC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정관계는 어떨까요? 현재 정관계에 있는 ROTC 동무는 약 15,700여 명. ROTC에서 최초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과거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ROTC 2기인 이경재 전 국회의원. 이외에도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ROTC에서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제44대 농수산부 장관부터 조연배 해양경찰청장과 신여로 소방청장까지 모두 ROTC에서 최초로 배출한 청장인데요. 모두 불모지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ROTC 동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누가 활동 중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는 19기 정필무 의원과 24기 홍성국 의원, 26기 김민기 의원이 ROTC로 병역 의무를 마쳤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23기의 성일종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군단 출신답게 우수 초급장교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활약 기대할게요. 그렇다면 교육문화언론계는 어떨까요? 현업에 있는 인재는 약 11,200여 명. 이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ROTC 인재로는 뽀빠이란 별명으로 친숙한 방송인 이상용 씨. 그 역시 ROTC 5기로 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KBS 아나운서 출신 이상벽 씨와 영화배우 안성기 씨, 소설가 김홍신 씨 역시 ROTC 출신으로 유명하죠. 또한 ROTC가 배출한 최초의 미스 코리아가 있으니 2019년 미스 코리아 선에 이름을 올린 동시에 동시통역이 가능한 능력자. 카바디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차지한 팔방 미인인 그녀는 ROTC 59기인 우희준 씨. 그녀 역시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계에 종사 중인 ROTC 인재는 몇 명일까요? 현재 약 5만 7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한때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학군 출신으로 그의 아들인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회장도 아버지에 이어 ROTC 출신이라고 하죠. ROTC는 그동안 각 계층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배출해낸 것도 사실이지만 ROTC 중앙의 슬로건이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 함께하는 중앙회인 만큼 다양한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ROTC 중앙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 모임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ROTC는 장애인 시설 정기봉사, 기획봉사, 재난복구지원 봉사 등 이웃과 참 기쁨을 나누기 위해 ROTC 중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함께 뜻을 모아 몸소 실천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가의 충성, 국민에게 봉사라는 가치 아래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국민들 곁에서 함께 성장해온 ROTC. 과거에도 그랬듯 ROTC는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인재 양성의 표본으로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궈낼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자 국방의 미래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ROTC 인재들. 앞으로 더욱 빛날 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우리 군이 초급 장교에 충원되는 학군단입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네. 보니까 ROTC 규모도 그렇고요. 특별히 ROTC 하면 전문성이 좀 강화돼야 우리 군이 더 강해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ROTC 교육 훈련과 더불어서 대학에서 그 학업도 해야 되고 군사 교육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전문성, 초급 장교에게 바라는 전문성, 이제 다양성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특정한 출신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ROTC 장교들이 초급 장교로서의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것은 우선 이제 대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유분방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ROTC가 더 인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고나 할까요? 그 이제 최근 용사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부하 부대를 지휘하는 어떤 그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네. 두 번째 이제 인력 활용 측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공하고 군사의 그 실무 분야를 잘 접목시켜 갖고 전투력 증대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투력 증대 이후에 단기 복무한 인원들은 결국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보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특징이 있느냐? ROTC 장교는. 그건 뭐냐면 학문하고 리더십 배양,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쭉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 그다음에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결국은 전투력 증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젊은 시절에 체력 단련하고 군사훈련 병행한다. 그런 것이 학교 생활에 같이 부과되면서 지금은 첨단 전투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최신의 학문을 통해서 같이 그 운영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투력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 또 그 초급 간부의 역할을 ROTC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하고 그런 그 교육하고 시스템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ROTC 그 예전하고도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뭐 해병대도 지금 네.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모인가요? 예, 저희 그 육군 학군단은 1961년에 16개 대학으로 출발해가지고 현재 전국 한 109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해군은 4개 대학으로 한국해양대, 부경대, 목포해양대, 제주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병대는 한국해양대, 제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저희 해병장교가 굉장히 부족한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35기부터는 저희가 매년 50명씩 해병장교를 인간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은 한국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3개 대학에서 공군 ROTC를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상대, 서울기술과학대, 숙명여대에서 공군 ROTC를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군단 후보생에 대한 교육 방식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군의 가치 공유나 초급 장교로서의 소양 구비는 물론이고 첨단전, 미래전에 대비한 전투 능력 배양 등 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달라진 이 교육 방식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교육 패러다임인데 과거에 저희 이제 훈련 받고 그럴 때는 이제 조교의 시범을 통해서 주입식 숙달 훈련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혁신이 지금 박상근 장군이 지금 뭐 ROTC 그 교육사령관 하고 계신데 이분도 핵심적으로 학군 장교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포커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축적을 탈피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현대전은 저건 창의적인 기법이 자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급 장교 핵심 개념이 학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의 뭐 핵심적인 방법이 상호 동료 학습이라서 L&T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위주 토론식 학습 그리고 이제 숙달 체득식 학습 이 세 가지 학습 방식을 적용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주도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교 양성하는 틀로 그 교육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핵심적인 인재, 바로 여성 ROTC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숙대를 필두로 해서 성신여대 2대, 이제 여대에서 이제 ROTC를 배출하고 있고, 뭐 일반 대학에서 ROTC 배출은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군 포병 장교도 ROTC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여대생 ROTC 어떻게 교육되고 인간되는지, 요거는 김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ROTC 대학이 숙명여대에 생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숙명여대의 경우는 30명, 그리고 전국의 6개 대학에 각 대학에 5명씩 해갖고 30명에서 최초의 60명이 2013년에 여성 ROTC 장교가 배출됐습니다. 그 후에 성신여대, 그다음에 또 이화여대가 이제 여성 ROTC도 또 창설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현재는 지금 ROTC가 2020년에 465명이 여성 장교가 임관됐습니다. 네. 토탈 지금 2,138명 정도가 여성 ROTC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한 3,000명 정도 나올 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포병 장교도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해병대에게는 헬기 조종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여성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남성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전방에 GP 소대장을 했었는데, 지금 전방의 GP 소대장의 경우도 지금 여성이 네. 하고 있는 정도로 남녀 차별이 없이 그야말로 아주 여성 장교들의 활동이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후보생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대장, 뭐 연대장, 그런 지휘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후보생도 있을 정도로 여성의 차별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군에서 여성 장교 역할은 더욱더 아주 커질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자원들을 당금질해서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게 교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군단이 강해지려면 교관,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교관 양성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ROTC 교관으로 예비역 간부나 군무원을 채용하는 등 이 학군단 교관진의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이 박 교수님 그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우수한 교관의 확보, 그것이 결국은 유능한 초급장교를 만드는 초석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학군단이 이제 학생 수나 그다음에 확보 가능한 인원 갖고 대령급 학군단이다, 중령급 학군단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런 운영 체계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일한 학군단의 지휘 체계 통제 갖고는 사실 권역별로 우수 자원을 모집 홍보하고 자원 관리하고 예비역 교관 교육시켜주고 입영 통제 훈련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번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비역 직급 교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역 교관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에서 50%, 국방부에서 50%를 줘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자기의 자긍심도 있으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예비역 지금 교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소속이거든요. 국방부 소속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고 네.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양성 비용의 문제인데, 그 양성이라는 비용 자체를 보면은 그럼 학교에서 양성 비용을 내야죠, 국방부에 내야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그 양질의 교육, 아까 말씀하신 교관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지금의 그 교관의 시스템이 현역 교관이 하느냐 예비역 교관이 하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야전에서 요구하는 강한 이제 소대장의 이제 양성에는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또 좋은 평가와 또 그게 맞는 수준이 이어져야 교육의 이제 질과 내용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요. 박 교수님, 공정하고 엄격한 사관 후보생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제 교육 평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개인 평가하고 그 또 학교 평가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 평가는 지금 국방부가 인간 종합 평가제를 운영해서 측정식 합격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본인이 그 똑같은 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군에서 초급 장교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 결국은 인간 종합 평가제도인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평가도 되고 네. 학교의 평가도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 네. 것이냐? 뭐 109개 대학에 지금 이제 그 학군단이 있는데 학군단 평가 제도는 미국에서 어떤 제도가 들어왔으니까요. 미국은 평가를 3년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평가해서 학군사령부의 존폐 여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안 되는 학교는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건데 저희도 이거 도입을 200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군도. 도입을 해서 국방부에서 매년 전체 학군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평가에 대한 것이 저희가 좀 평가 지표를 연구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네.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초급 간부 양성이야말로 이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만 명의 우수한 초급 간부를 양성하고 배출시킨 게 바로 이 ROTC 학군단인데요. 안정적인 초급 간부 충원이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지요. 정말 초급 간부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간부로서 구성되느냐,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전투력의 소위 그 강한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마일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이제 이런 그 장교들의 안정적인 충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방에 한 75% 정도를 ROTC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초급 장교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자질을 가지고 구성되느냐,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충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투력의 소위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급 장교의 안정적인 충원은 아주 한국의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ROTC 충원은 또 대학별로는 좀 큰 차이가 또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좀 급감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ROTC가 우리 군 지금 첨단 정예군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력 구조 개편을 하는 그 또 핵심 축에 그렇죠. ROTC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박 교수님 동의하시죠? 예, 예. 예. 김영래 교수님이 60년사를 연구하셔서 그런지 네. 아주 인력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우리 군의 인력 운영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병 구성 비율이 73% 수준이거든요. 근데 부사관이 한 16%, 장교가 11%의 수준인데 그 유럽 선진국 그 군 구조를 보면 사실상 간부의 비율이 55%에서 6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부의 비율이 거의 반이 넘는 거죠.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장교 비율이 11%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요 선진국에 비해서 11%에서 17%가 이 낮은 거잖아요. 네. 이 낮은 건 뭐예요? 그만큼을 보충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장교, 새로운 부사관을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낭비적인 소요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풍부했던 자원이다. 대수가 높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네. 그 병역 자원이 풍부했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초급 장교들의 어떤 충원 문제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그 병역 자원의 감소도 있지만 병복무 기간이 단축되니까 그 10개월의 갭이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이 단기 복무 장교의 가장 큰 문제도 취업입니다. 네. 일단 취업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조급 장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그러한 것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력 구조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윤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구조가 대량 획득, 대량 손실 이러한 시스템에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를 좀 이제 소수 획득하면서도 항아리 구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항아리 예. 구조로 가면서 이제 장교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되지만 지금 ROTC의 장교의 어떤 뭐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거 상당히 시급한 네. 문제죠. 우수 자원을 계속 유입하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이제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대학이 또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걱정의 목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학군단 모집 상황에 대해서 회장님 경쟁률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나온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우리 네. 김용래 원장님하고 박혜선 교수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그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네. 저희 정책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삼고 있는 게 그동안에 후보생 정원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일부 대학은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원 미달의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유수 우리 수도권 대학은 더욱 심각해가지고 우수한 초급 장교 확보에 정말 비상이 걸렸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중앙에서 보기에는 복무기간에 대한 기간과 아까 우리 박효선 교수가 얘기했던 취업이라는 시대적인 큰 장벽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사 복무기간은 그한 53년간에 한 7번이 변경돼 가지고 50%가 감소된 36개월에서 18개월이 된 반면에 네. 저희 ROTC 복무기간은 지난 53년 동안에 28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사보다 많은 10개월을 저희가 젊은이들에게 ROTC 장교에 선택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복지 차원에서도 타 장교 출신과 비교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혜택으로 그 이유가 저희 그 학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학별 편차가 좀 나오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복무 기간이 변함없이 28개월을 유지하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이 경쟁률이 떨어졌다면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ROTC에 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박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ROTC 후보생들의 선발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적정 복무 기간도 검토해야 되고 보상 제도 같이 맞물려서 그다음에 이제 우수 자원에 대한 이제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주니어 ROTC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뭐 그 선발 제도는 이제 권역별로 지금 학군단에 다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모집하고 공개 경쟁 모집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주도의 군사학과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만은 그 선발 시기도 좀 다변화하고 상시 모집 제도도 네.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이거 언제부터 얘기해야 된 건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복무기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적정 복무만 검토하면 되는 거고 취업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업 제도도 학군 장교들이 사회에서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돼야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주니어 ROTC 제도는 미국의 고등학교가 일주일에 5시간 정도 군사 교육을 받는데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메리트를 주냐 하면 장차 군 간부로 복무를 희망할 때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장차 이제 청소년들이 올바른 어떤 그 시민 정신하고 국가관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좀 지금은 ROTC 중앙회가 주관돼서 하고 있거든요. 네. 국방부나 교육부에서 이 청소년들을 잘 선도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ROTC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제도 개선 등등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또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청년 세대, 우리가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와 또 전통적인 또 가치관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ROTC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소통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요?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새 군의 병사들의 경우는 주축이 사실 MZ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980년부터 95년까지의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또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제2세대라는데 이 세대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워라밸 세대라 해서 워크 앤 또 레저 이렇게 밸런스를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군의 병역 문화도 네. 또 훈련 문화도 또 사회 대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초급 장교들을 위한 병사들에 관련된 소통 같은 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저는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맞춘 그런 군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전의 양상도 변화를 하고 있죠. 이 출산율 감소 추세와 이 맞물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첨단 무기 체계가 현실화되면서 병력이 감축되는 게 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ROTC 초급 간부의 자질 향상이 더욱 절실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전문화된 ROTC 간부 육성을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화되고 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군의 이제 변화다. 그거에 맞는 어떤 그 초급 장교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실제 장교는 전장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부대 관리 능력 이거는 이제 장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장교로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병 협동하고 합동 작전할 수 있는 거 수행 능력하고 참모 업무라든지 또는 더 전략 정책 이런 걸 다 구비해야 되지만 미래전에 필요한 그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우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국방개혁 2.0에서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전문 인력, 그리고 연합 합동 전문 인력, 획득 전문 인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이 야전의 실제 활용성에 접목되도록. 그런데 이제 ROTC는 그게 학과에서 그런 그 다양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학과에서 그걸 충분하게 그 학업적으로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이것이 군하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 인사관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초급 장교 때 활용성과 이제 중급 또 장기 복무로 됐을 때 연계성이 갈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과거와 다른 변화 추세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그 ROTC 발전 방안 그리고 ROTC 장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뭔지 하나씩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ROTC 중앙회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더 할 것인지 이런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야 뭐 그 현재 안보 상황 또 시대적 소명을 좀 직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유능한 초급 장교 그리고 국가의 인재를 저는 양성하는 어떤 산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그 ROTC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60년 전통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초급 간부의 질 향상 또 예비 전력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꼽아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국가의 충성 그리고 나라의 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갖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가 아주 급격히 변화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ROTC 제도에 대한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비운화의 추세에 맞추는 그러한 그 정책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초급 장교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또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내가 사병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자기 희생 정신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강한 그러한 충성심, 애국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우리 그 후보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올바른 국가관과 그다음에 리더십 발휘 그리고 국가 발전 헌신, 봉사 정신 등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리더상 정립에 하는데 저희가 중앙회가 앞장설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성취를 위한 창출을 위한 주니어 ROTC 학교의 그 지대한 그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안보와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ROTC의 발자취를 오늘 세세히 살펴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비군 감축 시대입니다. ROTC를 통해서 초급 간부 양성은 필수이고요. 시대적 선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수 인적 자원 확보 필요하겠고요. 더욱이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장기 복무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보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60년을 한결같이 우리 국방의 주역을 양성해온 ROTC 학군단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발맞춰 청년 세대의 장점을 아우르며 국방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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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